안녕하십니까. 왕대박 오늘 경마 다이너마이트 사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엑스파일 정필봉입니다. 자,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2014년 10월 24일자 금요 경마 방송입니다. 지난주에 배당이 많이 작았죠. 마지막에 이제 큰 게 터졌는데 그렇게 경마는 만만치 않게 끝나지가 않아요. 자, 벌써 10월이 이번 주가 이제 서울로서는 마지막이지만 다음 주 부경은 다음 주 금요경마 그리고 월초까지는 이제 부경에서는 거의 월말 경주로 돈이 지급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부경은 월말 경주가 아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데, 일단 오늘 편성 자체 일단 지난주에 비해서 출전마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거의 후반까지 거의 대길, 준대길, 아니면 세 번째 배당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죠. 몇 개를 빼고는. 자, 그런데 오늘은 그때보다는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배당은 조금 더 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주지해 드리는 말씀이, 최근 저 부경 경마가 중저 배당이 많은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 제가 이제 면밀히도 분석을 했어요. 최근 몇 개월간 계속 기수들이, 이 능력 기수들이 부경에 매주 이게 돌아가면서 돌림방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몰아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만 해도 최시대 기수가 무려 우승 5번, 금토 합쳐서입니다. 준우승 1번, 거의 독탕을 때렸죠. 그리고 그 전주 10월 2주차에는 유현명 기수가 우승 4회, 준우승 4회. 지난주에는 핫바지 노릇을 했죠. 그런 부분을 저나 정필봉 선생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0월 첫째 주 그동안 부진했고 경마 비위 혐의로 경주에 나서지 못하다가 한 2달째 타던 최기준 기수, 제주 기수 출신 노단 기수죠. 첫째 주에는 최기준 기수가 4승, 준우승 1회. 이렇게 기수들, 능력 기수군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몰빵을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승수를 좌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그 주인공이 누가 될까? 물론 골고루 능력 기수들이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최근의 패턴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개연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번 주는 김영근 기수 아니면 조성곤 기수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정필봉 선생, 오늘 경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하시죠. 글쎄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기수가 돌아가면서 몰빵을 하고 있다. 그건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씀 같으지만은 그래도 안 가는 말들보다 어떠한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번 주에도 많은 마필들이 지금 훈련을 해왔고 또 승부를 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온 이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월말 경주답게 또 혼전도가 혼전도가 이렇게 높은 이러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배당 한번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에 비가 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주로 상태 우리가 꼼꼼히 좀 체크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고 주로 상태 안 좋을 때는 선행마가 유리하겠죠. 자, 일단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준비가 잘 돼 있다라면은 우리는 필히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이었고, 자, 오늘 예정된 경주가 부경 11개 그리고 제주가 4개입니다. 제주는 부경 바로 지나면 연속해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경마 방송 하는 거 아실 테고,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준비한 승부 경주를 일단 고점에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사이상이는 1경주 특급 승부로 들어가고 7경주를 특급 메인. 자, 오전장 가장 중요하게 힘을 실는 경우가 저는 1경주. 그리고 오늘 하루 최대 하이라이트는 7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필봉 선생께서는 6경주 고배당 X 파일 노림수 경주죠. 그리고 9경주를 메인 승부 안고 가겠다 합니다. 자, 이제 그 경주 가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왜 그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는지 여러분께 각오를 밝히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1경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가 거리가 10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 그림을 그려보면 초반 선두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게이트 2점 있는 유현명 기수의 천하통일, 천하통일과 외곽에 있는 레이디 차터드 정도가 선두권도 노려볼 수 있는 순발력 그동안 보여줬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뭐 거리가 1000m, 제가 이제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승부 경주로 가는 이유, 재밌다는 얘기예요. 판때기가 신마 시네마 경주지만 이 배당이 나와요. 골고루 팔려줘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 첫 경주 멋있게 토요일자 적중을 했었죠. 1경주 승부 경주 가서. 지난주 어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은 첫 경주를 제가 승부 경주를 안 갔어요. 그런데 토요일자 제가 확실한 노림수가 있다겠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바로 김철호 기수가 안정적인 2등을 한다. 자, 그래서 골드마운틴 최고 인기만 저는 신비정상을 이 자리에서 꺾겠다고 했어요. 신비정상 역시 4위였죠. 5번마 낭만 센트럴을 저는 김철호 기수 놓고 33조 마필이었어요. 최종 확인까지 거치고, 그리고 15조 마필 대가리 승부 들어간다. 골드마운틴. 자, 그리고 13조에 김규백 기수 에스페로까지 해서 3마리 그대로 주력과 방어로 해서 18.1배 쌍으로 보고로 13.2배, 삼복승 14.1배 그대로 맞췄고, 일요일도 제가 승부 경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2.4배 배당일 때 저는 대결 배당 1.4로 끝났습니다. K록과 모제스틱. 자, 그렇지만 저는 노림수를 확실하게 7번 막 과천대왕을 놓고 갔어요. 아쉽게 3위 했죠. 열심히 타가지고. 그런데 복식 복연식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은 스치기만 해도 사실 그 배당보다 낫다. 64원짜리 45원짜리였어요. 그리고 삼복승이 10.4배 했죠. 그렇게 이제 제가 꼭 연 2주 재미를 봐서 1경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 경주 먹을 게 많다.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미리 팁은 드릴게요. 1번마 아트스타와 2번마 천하통일 상당한 인기를 모을 거예요. 이 두 마리 뒤로 꺾거나 뒤로 돌리거나 꺾고 붙습니다. 저는 이 마필들을 이길 마필이 확실히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사연과 내용 전했고, 제가 전달받았고, 또한 면밀하게 분석했어요. 훈련 상황, 사이즈, 모든 걸 분석했는데, 승부 의지 걸리면 그냥 왔다. 이미 승부 의지 70-80% 받아놨는데 현장에서 20-30% 마지막 체킹을 하고 예시 상태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럼 놓고 아트 스타와 천하통일은 뒤로 돌리거나 꺾습니다. 또한 그 말에 붙일 주력 막고는 또 다른 아나짜리 복병마입니다. 그러면은 인기수의 1, 2를 뒤로 돌리고 주력 배당은 최소 30배, 50배를 저는 노립니다. 많이 바람이 제 손님이 많이 오신다면 20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배당을 갖고 1경주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전문의 입장에서. 하지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갖고 여러분이 배팅 자금, 군자금을 1경주부터 한번 불려보겠습니다. 자, 바로 2경주로 가겠습니다. 2경주가 1200m 국산 5군 경주인데 거리가 1200m 국산 5군 9번마 5 빅터스는 그냥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마필 놓고 1번마 지복만세 팔리고 3번마 조세핀선이라든가 5번마 환상의 순간 7번마 미닝은 이렇게 많은 부스 팔리는데 9번은 저는 인정하는 가운데 여러 마 팔리는 중에 한 마리 정도만 저는 더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성재 기수 백광열마방 포이마죠. 2살짜리 순말 조세핀선은 웬만하면 안고 가시는 게 좋다. 끝걸음이 워낙 좋고 체구도 워낙 좋아요. 앞으로 많이 뛸 말이에요. 그리고 1조가 최근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죠. 좋은 시네마들이 많이 수급돼서 지금 막판 승수를 꽤 챙기고 있는데 일부러 1200을 통해서 나왔어요. 1200을 뛰려고 나왔어요. 왜? 끝걸음에 자신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세핀선은 웬만하면 안고 가라. 자, 우리 정필봉 선생님 9번 인정하실 것 같고 어떤 마필을 또 재밌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이번 경주 9번 5 빅터스, 1번 지복만세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되죠. 아마 이거 배당판 열리면 1번, 9번, 9번, 1번 10원짜리 1.3배, 4배 아마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그나마 자 지금 이제 이 1번, 9번에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자 이런 마필들을 찾아야 되는데 뭐 파이브 빅터스 같은 경우 1억 5천만 원짜리 지봉만세 9천만 원짜리 물러서 마필들은 아니죠. 자 조스핀선 스타트 할 때 이 마필이 자 주행공사 모습 보니까 마필이 좀 악표기를 좀 보이는데 스타트만 매끄럽게 끊어준다라면은 조스핀선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저는 요번 경주 좀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환상의 순간을 좀 재밌게 보고 싶은데 자 5번 환상의 순간 직전 경주는 뭐 김도영 기수가 아예 갈 생각이 없었던 이러한 마필이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스타트와 동시에 거머쥐고 자 후미권으로 빠졌다가 마지막에 살짝 놨는데 걸음은 상당히 좋았죠. 저 5번 환상의 순간 1200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뭐 저희 두 사람이 이제 9번마 파이브 빅터스는 인정하는 가운데 이제 인기도에서는 좀 멀어지는 마필 3번마 조세핀선과 김도현 기수의 환상의 순간 그쪽이 중부 배당에 날 수 있는 그나마 좀 건데기가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쪽에 웬만하면 현장에서도 꼭 안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3경주로 가겠습니다. 거리가 1300m 국산 5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거리 경험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최근 상승세 일부러 거리 늘려온 마필을 우선권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2번마 판도라 같은 말은 매니피 새끼로 향후 좀 많이 뛸 말이에요. 데뷔전에서 이 정도 뛰었으면 굉장히 뛸 말인데 다만 이제 거리 경험이 없죠. 체구도 좋고 한데 일단 또 선두권에 붙일 수 있는 이번은 이제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이 마필과 그 3마 우승번쩍이 꽤 많은 인기를 먹을 것 같아요. 우승번쩍은 직전 해당 거리 3등을 했죠. 좀 뭐 1, 2등 1위마는 뭐 거리차가 상당히 있었지만 자 이 두 마필 근데 이게 경윤이 기수와 시대 기수 지난주에 선전했지만 동의의 대끼리까지 올라올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과연 동반 입상 가능할 것인가? 조금 둘이 인기 많았을 때는 좀 동반 입상률이 제 그동안 분석 자료에 무슨 떨어진다. 무시할 마필은 아니지만 무시할 막권 조합은 아니지만 저는 일단 그 두 마리의 동반 입상 가능성보다는 그 9번마 히말라야 종목의 선행 가능성 선행마 없기 때문에 9주만에 나왔지만 임금만 마방은 휴양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1번 게이트 2.1은 7조 김병환 마방 해피사운드가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져서 저는 저 판도라와 우승번쩍 중에서는 판도라 쪽에 좀 점수를 좀 더 주고 1번 9번이 만약 우승번쩍이 동반 입상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 보는데 우리 정필봉 선생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자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죠. 말씀하셨다시피 2번 판도라와 4번 우승번쩍 두 마리 싸움으로 좀 압축이 되는 그러한 경주 흐름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는 뭐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무슨 뭐 9번 히말라야 종목이나 1번 해피사운드 이런 마필들이 물론 삼복승식을 노려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는 지니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는 2번, 4번 쪽에서 이번 경주는 거의 승부가 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삼복승식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필봉 선생은 이제 대길막권을 인정하는 쪽이고 저는 저 대길막권은 이제 뒤로 돌리면서 좀 배당 쪽으로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4경주로 가겠습니다. 4경주는 거리가 1400m 7마리 아주 뭐 두수는 단초론 그런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가 이제 문제가 이 현군 이제 세 가지 패턴의 말이 나와요. 현군 정체마 그러니까 계속 승부하고도 진마필 그리고 걸음이 안 늘고 있는 두순바리형 마필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최근 걸음 변화를 소폭 보인 마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 보여준 건 없지만 향후 걸음을 엄청 보여줄 놈 그렇게 세 가지 이제 판때기 분석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향후 걸음을 엄청 보여줄 놈이 한도가 있어요. 제가 봐서는 바로 4번마 서울블릿이란 말이에요. 피스톨을 잠한데
김영관 마방. 지금 김영관 조교사가 내일 모레가 아니라 저 금요일자 금요일자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켄터키에 여러 마주들 오고 조교사들 지금 가 있는 거 아시죠? 말을 뭐 좋은 거 많이 샀다고 돼요. 뭐뭐 마저 말도 샀고 미리 좀 받은 얘기도 있는데 4분마 서울분리. 저는 이마필 훈련 모습이나 능금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 봤을 때는 그냥 왔다 싶어요. 이마필 놓고 사실 그 막 한마 본능 배틀킨 많은 인기를 먹을 거예요. 저는 뭐 우리 정필 분선 의견이 틀린지 몰라도 저는 6번마 특히 한마 본능 같은 경우에는 12번을 다 자른 입장인데 그동안 계속 후지 현명이 용근이 이 능력 기술을 많이 태웠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승부를 해고도 저는 해서 이마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덜 봐요. 그래서 이제 서울블리스를 인정하는 가운데 오히려 저는 서울블리스 스타트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설동복 기수가 1번 게이트 금푸용 가지고 기습을 하거나 아니면 22주 만에 나왔지만 기본 능력이 향후 나올 걸음이 있다고 판단하는 5번마 렉스가 이번 능력 받으면서 철저하게 좀 자꾸 타더라. 그래서 저는 뭐 사놓고 여타 인기마들 쪽보다는 1번마 금포 영웅과 렉스 쪽을 보고 싶은데 우리 정필봉 선생님께서 뭐 4번마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4번은 뭐 편성 불문 인정해야죠. 저는 지금 한마 본능이 이제는 승부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7마리 편성도 약편성 그리고 말값도 1억 2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요. 한마 본능 자 직전 경주는 이거 안 간 게 아니라 갔죠. 열심히 탔습니다. 현명이가 정말 승부를 했는데 코 차이로 졌죠. 지금부터에게. 하지만 이번에는 직전 경주만큼의 그 레이스 풀려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죠. 왜냐? 자 출전수 적은데다가 또 편성 가치도 약한데 결국 한마 본능이 이제는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자 승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서울블리과 한마 본능 무지무지하게 또 많이 팔리겠는데 어차피 기본과 경주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능력대로 인정하고 한방 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아니 이번은 갈 수 있는 편성이라 저도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용근이 성군인데 참 인기만 닿았을 때 과연 동반입상 지켜주는 퍼센티지가 너무 낮아요. 어쩔 수 없죠. 그 아무튼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것. 분명히 이번 판택에서는 갈 수 있다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위험 소지도 있더라. 뭐 그런 체킹사항은 드리고 바로 오경주로 가겠습니다. 오경주가 거리가 1,300m인데 자 이번 경주가 이번 경주도 한 마리는 그냥 온 것 같아요. 한 마리는 그냥 왔는데 8번마 바로 블랙박스죠. 직전 보여줬던 걸음. 뭐 선행으로 내치게 빠른 말이 없어요. 외곽에 ES 인디드 정도가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당일 선행 자체가 안 된다고 봐서 이때는 꺾은 입장인데 저는 블랙박스가 선행이면은 이런 그림보다는 블랙박스를 놓고 어차피 그 셰시대 기수의 원일지는 직전 덜 승부했고 육문 기수의 다이나믹선 이 두 마리는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배당이 나면은 그나마 배당이 나면은 한 마리면 좀 블랙박스에 어차피 나머지는 인기마니까 4번마 승리파크를 저는 여타 마필이 승부를 좀 덜하면은 블랙박스가 무서워서 꼬랑지 내리면 승리파크가 안하짜리로 재밌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 정필봉 선생도 충마 블랙박스에 그럼 인정하면 인정하시는 간단한 이유나 그리고 여타 마필 중에 어떤 마필 보십니까? 블랙박스는 인정해야죠. 순발력, 지구력 다 겸비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도 물론 블랙박스가 슈팅 브라운에게 졌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선행을 나가서 자 초반 경합이 좀 있었죠. 편한 선행이었더라면 블랙박스가 아마 슈팅 브라운에게 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번에 편성 자체가 슈팅 브라운은 단독 선행이니까 지금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마필은 바로 1번 월드 히어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8번을 뛰면서 보여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거라면 하나도 없는데 직전 경주 걸음이 변화가 왔죠. 자 1번 월드 히어로 그리고 인게이트의 이점을 살릴 수가 있다. 여기에 김남성 기수
결국에는 블랙박스를 앞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월드 히어로가 게이트 2점 살려서 먼저 기습 선행으로 치고 나갈 것이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월드 히어로 자 이번 경주 마필 상태 상당히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훈련 강도를 대폭 올려가면서 마필을 만들었다는 점. 자 일본 월드 히어로 힘이 듬뿍 차오른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본 월드 히어로를 배당 마필로 자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희 두 사람 블랙박스는 충만화 대가리로 인정하는 가운데 뻔한 인기막 대길 준대길 막고는 뭐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배당 날 수 있는 마필로 우리 정필봉 선생은 1번마 월드 히어로 저는 4번마 승리파크를 지목을 했습니다. 자 다음 경주 잘 들으시고 꼭 메모하십시오. 우리 조교계 대부 조교왕 우리 정필봉 선생이 고배당 엑스파일 경주를 6경주를 지목을 하셨는데 6경주를 여러분을 모시고자 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혼합 상군 1200m 경주입니다. 지금 12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죠. 직전 경주에 필봉이가 머리 승부했어요. 남정북벌 아쉬웠죠. 덜 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자이 상현이가 조금만 말을 제대로 탔으면 왔는데 좀 느슨하게 타더라고요. 뭐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선두권에 붙지 않고 외곽을 돌면서 자 계속해서 걸음만 재고 붙잡고 따라오다가 마지막에 그냥 보고 살짝 갖다 댔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야 꼬마기수가 최상현이가 말을 참 잘 타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 때렸으면 됐죠. 근데 덜 때리더라고요. 이번에 남정북벌 최기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56km를 달았지만은 한 번 더 노려봅니다. 자 남정북벌 갖고 이번 부산 6경주 항구라 해야 돼요. 왜냐 지난번에 남정북벌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이자 붙여 먹어야죠. 자 이 남정북벌 말은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지금 재검 받고 들어올 때 8월 1일날 주행검사 받을 때 말 너무 좋았죠. 또 그날 이후에 마필이 훈련시키는 모습에서는 완전히 지금 말은 미쳐 있는데 지금 덜 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최규준 기수 아마 이 항구선 조교사가 최규준 기수 태워서 항구라 하려고 안 가고 있었던 것 같죠. 자 3번 남정북벌 놓고 이번 경주 항구라 때리는데 물론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들 몇 두 있습니다. 자 남정북벌 외에도 자 우리가 지금 노려야 할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얼마만큼 팔려주느냐가 관건이에요. 하지만 훈련 상태 너무너무 좋죠. 마필 컨디션이나 탄력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조교 잘 돼 있는 마필들 노리면 돼요. 배당은 항상 훈련에서 나온다. 자 새벽 조교에서 배당은 나오죠. 마필들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죠. 또 마필들이 전개의 그 흐름 이런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승부로 때릴 수 있는 것은 조교에서 이미 모든 것은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승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든 마필들이 있다라면은 때려봐야 되겠죠. 자 남정북벌 놓고 이번 경주 조교 우스마 딱 두 마리 때리고 마치면서 자 이번 부산 6경주 엑스파일 승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멋있게 10월달을 마무리 지어서 부산 경마에서 또 한번 항구라 시켜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필봉이보다 더 잘 알아요. 부산 경마 필봉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마치고 적중 잘한다는 거 그죠? 이번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필봉이와 함께 항구라 멋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6경주가 꽤 어려운 그런 판택입니다. 최기중에서 바따질이 좋은 기수인데 뭐 경주 승부 경주 잘 선택하신 것 같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바로 이제 무경 7경주 제가 하루에 하나뿐인 특급 메인 최근이 아니라 10월에 제가 특급 메인 그리고 A급 거의 7할 이상의 적중을 이제 자랑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8경주를 가져갔어요. 그때 이제 배당을 노린다겠죠. 분명히 인기마 뒤로 돌리고 최고 인기마 브레스 패셔 실버 2등 안에는 온다. 충만은 골고루 좀 팔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마필 1, 2등 안에는 온다. 이 용건이 승부 의지까지 접수하고 마필 사이 진단해서 프로페서 실버 놓고 여타 인기마들을 이제 무시하면서 사실 제가 그때 주력으로 노렸던 마필을 아실 거예요. 큰 마신차 없이 막판에 일어서서 들어갔죠.
꼬맹이 기수가 바로 거침없이를 저는 주력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때 해당 배당이 9구였습니다. 자, 그 2, 3위 마와 착차 없이 나중에 추진을 안 하면서 추진만 했어도 2, 3등 그대로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9구를 놓치면서 제가 방어막권으로 지목을 했던 바로 주력 9번 한 방 때렸고, 2번마 맥스 이펙티브스 조의연 기수, 거침없이는 조상범 기수였어요. 그리고 5번마 노블 자이언트, 바로 문정은 기수였죠. 9번이 2번, 5번마 착잡시 그냥 들이댔는데 나중에 한 100m는 서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9구를 놓치면서 저 배당 3마리 그대로 이제 방어로 때렸던 막권 길이 들어왔는데, 그때 상위 9.9배, 보기 6.1배, 3복승이 13.1배였어요. 정확하게 제가 세구멍으로 해서 한방 주력에 9구 한 방을 노렸던 경주예요. 좀 아쉬움이 큽니다. 자, 다음에 거침없이가 어떤 마필인지 해야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뽀록이 나서 다음에는 좀 팔리겠죠. 좀 안타까워요. 그렇게 배당으로 갈 수 있을 때 가면 좋은데, 아무튼 이번 경주 이번 경주는 그 배당 이상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몇 가지 팁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인기마로 팔리는 6번마 신흥고수와 9번마 우승이지, 11번마 프리미엄 퀸, 3마리 오두마번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대가리, 준대가리까지 팔려요. 신흥고수와 우승이지, 프리미엄 퀸. 그 중에 한 마리 우승이지는 저는 이 자리에서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마필 팔리더라도 이마필은 잘라라. 당일 경주 보면 알 겁니다. 사이상이 왜 잘라라 했는지. 자, 그리고 신흥고수와 프리미엄 퀸 뒤로 돌리십시오. 뒤로 돌리거나 그 중에 한 마리 또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철저하게 붙잡고 마루에서 도시락 까먹고 알사탕 까먹은 놈이 있어요. 그놈이 대가리예요. 그러면 그놈의 지금 전 경주부터 노리는 놈이 있어요. 완전 그놈은 지금 인기 순위 11마리 중에서 10번째나 9번째 팔리는데, 그 아나짜리 주력으로 때리고 나머지 한두 마필만 방어로 들어갑니다. 이거 하루에 한두 경주는 이런 고배당에, 그리고 자신있게 인기마 5두 중에서 2~3마리를 자르거나 꺾으면서 한번 때려야 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이상이가 그런 배당 노릴 때는 그만한 이유와 철저한 분석, 그리고 복귀 후까지 해서 이번 훈련 상태나 이미 어느 정도 들어오는 승부 의지까지 있다. 당일 예시장 상태까지 감안하고 주로 상태 감안해서 화끈하게 조지 푸만, 마크 다이슨 기억하시죠? 그런 한 방으로 완벽하게 퍼펙트한 대박 대승리를 한번 지난주 금요일 적중에 이어서 연타 3연타 적중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7경주 이렇게 한번 저한테 현장에서 제가 바꿔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자, 바로 8경주로 가겠습니다. 8경주가 1500m 경주인데 참 이번 판때기가 쉽지 않은 판때기예요. 이번 판때기가 그냥 저 배당 인정은 저 배당으로 보이지만 막판에 그렇게 쉽게 저 배당 안 져요. 자, 예상되는 흐름 자체도 아주 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몇 마리가 선두권 경합을 합니다. 경합을 하는데 이번 경주에서 과연 선두권에서 끝날 것이냐, 물론 그렇게 끝날 가능성도 커요. 그렇지만 선두권 중에 한 마리만 살아나면서 한 마리가 죽는다면 배당으로 연결되겠죠. 이번 경주 초반에 2번마 중앙대회와 1번마 끝판대장, 그리고 11번마 고속질주와 더불어서 김동현 기수의 금포 프린스까지가 오두마번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마필들이 게이트 열리면 다 치고 나갑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단 2번마 중앙대회가 비카 새끼거든요. 그리고 안장, 자, 용근이, 그리고 이빠이 걸렸다. 용근이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지금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대 비카 새끼 500kg짜리 등치로 보나, 그리고 게이트 조건 안장으로 보나 충막감은 중앙대회다. 과연 고속질주 단통을 인정할 것이냐. 저는 고속질주 불안감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 마리 다 승분 마필이에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앞뒤가 어느 정도 다 있다고 봐요. 근데 고속질주는 직전 한마디로 작심하고 갈아서 선행막 없는 틈에서 선두권 갈아엎으면서 때려친 한마디로 때려먹은 마필이에요. 중앙대에는 그냥 타서 우승한 마필이고 2위마 2억 원짜리 16마 신차를 2구 들어간 마필이고 고속질주는 작심하고 한마디로 훈련시켜놓고서는 깐 마필이라. 자, 과연 이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 저는 좀 인정이 좀 덜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정필봉 선생한테 한번 인정되는지, 인정이 안 된다면 또 어떤 마필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중앙대 승군전에 관계없이 충마 맞습니다. 경주거리 관계없이 충마 맞아요. 자, 2번 중앙대를 놓고 때리는 거 맞고요. 지금 11번 고속질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최원호 마주가 3번 여인시대하고 두 마리 꺼내놨는데요. 여인시대는 이미 걸음이 다 나온 마필이죠. 하지만 고속질주는 이제 시작입니다. 데뷔한 이후에 자 지금 3전 만에 직전 경주 우승을 차지하면서 때려 먹은 마필이었는데, 물론 작정을 하고 때린 건 맞습니다. 왜냐? 만들었으니까 신의 마필들은 만들어 놓으면 가야죠. 이번에도 여전히 11번 고속질주의 상태가 좋다라면은 자 2번 중앙대회와 함께 11번 고속질주 충분히 때려볼 만해요. 승군전에 관계없이 자 지금 11번 고속질주가 때려본다라면은 중앙대회랑 동반 입성을 하면서 또 한 번 중배당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자 이번 경주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뭐 1번 끝판대왕도 인기마, 여기 뭐 4번 금포 프린스 얘도 인기마예요. 결과적으로는 고속질주가 들어오면은 요건 배당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11번 고속질주 승군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직전 경주 최기준 기수가 야 이거 우승을 딱 하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말 좋네,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자 11번 고속질주 관심, 승군전이지만 관심을 갖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미세하게나마 예. 제가 이제 벌써 출마표들 올라온 거 보니까 데끼 수준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미세하게나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데끼를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였어요. 네. 뭐 이번 경주에서 여인시대 좀 아까 언급하셨죠. 최현호 마저 어차피 1번, 2번, 4번, 11번이 이 인기말하면 여인시대가 영민이가 또 이게 가끔 추입을 잘해요. 3등만 해도 3등만 해도 재미있다. 다양한 성식이 있으니까요. 그런 말씀드리겠고. 자, 구경주가 기 언급한 대로 우리 정필봉 선생이 자 오늘 메인 승부로 가는 그런 경주라고 하니까 우리 정필봉 선생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아마 죽기 살기로 아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사표를. 네, 이번 경주가 상당히 흔들도가 높습니다. 축이 없죠. 지금 12두의 마필이 나와 있는데 머리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또 인기마는 있는데 인기마들 간의 그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또 배당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많은 마필들이 자력 입상이 가능한 이러한 편성이죠. 경주 거리 또한 1300m이기 때문에 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레이스 자체는 선행마가 많다. 즉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선행 마필들이 1300m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필보이는요 이번 경주 메인 승부를 가져가는 이유가 있죠. 안 가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철저하게 거머쥐고 승부를 피했던 마필, 이번 경주 때리면 무조건 왔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경주 필봉이는 무조건 메인 승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거 저배당으로 인정을 하면은 저배당 한 방 때리면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저배당 절대 안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기본 최소한 10배는 무조건 나와요. 최소한 10배는 나온다. 그리고 필봉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에 또 같이 엮여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 한꺼번에 엮여진다면 그때는 대박이 나겠죠. 아마도 이번 부산 구경주는 축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 우리가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조교 우수 마필을 놓고 승부를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인기가 한 4위권 내지 5위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자 경마장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똥말은 누구랑 온다? 똥말하고 같이 온다. 자 배당은 터졌다. 그죠? 이번 경주
필봉이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인기가 4, 5위권인데 인기 마필들이 부러지면서 오히려 역으로 덜 팔리고 있는 마필과 함께 어우러져서 배당이 터지고 들어온다라면은 자 구경주 아주 재밌는 경주가 되겠죠. 노리고 갑니다. 또 재미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갑니다. 팬 여러분 구경주 필봉이 믿으시고요. 필봉이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경주에서 화끈하게 배당의 승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구경주가 엇비슷한 전력이 다수 출전해가지고 아무튼 맞히기만 하면 돈이 된다. 자, 우리 정필봉 선생님 벌써 한 8, 90% 자신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배당 한번 누리시는 분들 우리 정필봉 선생님 적극 성원을 해주시고 자, 바로 식경주로 가겠습니다. 거리가 1400m. 자, 이번 경주에서도 그 1번 막 신천강자와 11번 막 울트라블루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몰 걸 보여집니다. 울트라블루냐 신천강자냐. 근데 두 마리가 어차피 또한 선두권을 싸워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자 둘이 선두권 싸워야 되는 마필들끼리 손잡고 들어올 것이냐. 하나는 선행으로 타고 하나는 선입으로 타고 아니면 두 마리가 또 한 마리 치열하게 싸우다가 죽으면서 야 꼬마지만 황우선 마방에 뭐 그래도 기둥마 정도는 되니까 신천강자. 자 그리고 뭐 임금마방 울트라블루 뭐 계속 연장 지금 5번 연속 입상. 자 둥합필 뭐 피할 수 없는 원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신천강자는 그 6연속 입상 울트라블루 5연속 지금 입상. 직전 신청강자 실패했으니까 3위 입상까지 합치면 5연 이게 그렇게 되고 이제 5연속에다가 이제 직전 신청강자가 아쉽게 3등을 했는데 이번 기수가 바뀌었어요. 이 두 마리 선두권 싸움. 저는 이번 경주에서 현장에서 축을 돌리려고 합니다. 신천강자나 울트라블루 현장에서 4조 그리고 28조 아무선마방 두 마리는 능력 비슷하다고 봅니다. 전개상 비슷해요. 그렇지만 전 동반 입상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한 마리는 이번 경주 쉰다. 두 마리 다 3위 승문전에 걸려 있어요. 자 여기서 3등 하나 들면 무조건 2군에 가야 돼요. 자 1등 상금이 3,277만 5천 원이죠. 2등 상금 1,200만 원. 자 어떤 뭐 기수야 몇 착을 냈던 상금 받고 싶겠지만 마주나 조교사 입장에서는 이 마필들 나중에는 1군까지 뭐 갈마필들이래도 일단 그때 최고의 상금을 받고 싶을 거예요. 저는 한 마리가 승부를 깊이 열 가능성도 있는 쪽에 좀 무게를 두면서 여타마필 현장으로 저는 축선적을 돌리겠습니다. 자 여타마필 중에서 이제 배당마 쪽을 하나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정도로 하고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배당남은 얘다. 배당남은 얘다. 하는 마필로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자 하는 마필은 아직 조금 세기는 부족하지만 오문식 마방 매니피 새끼 원일시대가 아직 더 나올 거름이 있는 말이다. 9번을 그나마 배당을 낼 수 있는 중배당에서 낼 수 있는 마필 왜 직접 바닥을 쳐놨으니까 그런 마필로 지목을 하면서 일단 우리 정필봉 선생께서는 1번, 11번 중에서 어떤 말을 세게 보시고 이의 마필 중에서는 어떤 말을 보시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설명 다 하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 그대로 설명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왜냐 신천강자 울트라블루 3짝 승문에 걸려있는 거 맞고요. 울트라블루 3살 신천강자 4살 자 4살짜리 신천강자가 승부 더 세게 하겠죠. 울트라블루 한 박자 쉬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복승률 100%이기 때문에 울트라블루가 머리 팔리는데 4짝으로 빠지면서 자 배당 나올 가능성 높죠. 그러면 여기서 노릴 수 있는 마필 뭐 있습니까? 자 선입고 따라오는 원일시대 이거 한방승부 아니에요? 9번 원일시대 신천강자.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방승부 때리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지금 뭐 후사 다 깠어요. 우리 그 사회상 위원이 지금 설명을 싹 해버렸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신천강자 쪽에 좀 힘을 주시는 거네요? 저는 원일시대를 대가리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자 아무튼 이번 경기는 신천강자 울트라블루 싸움에 이제 빈틈이 들면 원일시대 그리고 한 마리 간단하게 이제 이름만 언급할게요. 용군이 태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레스가 3등만 해도 배당이다. 어부질이 이삭죽 끼다쓴다는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11경주 1900m 혼합 1분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마피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을 못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막권 조합이 전혀 뭐 틀려지는 그런 그림인데, 일단 게이트 열리면 2번마 미라클 킹과 미라클 킹, 그리고 5번마 언브라이들 보이지, 그리고 9번마 절대군주,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 노릴 거예요. 그렇지만 1번 노바디 캐치미도 1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선행까지 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최강의 마방이라는 그 19조 마방 노바디 캐치미, 부산 광역시장배 상금이 큰 경주였죠. 거기서 천지불패를 4마신차 가우보이선을 5마신 넘게 이겼는데 이 마필 인정하느냐 문제인데, 60kg 등짐 직전 대비 2kg 늘어났어요. 출주지기가 늘어져 가지고 과연 김영관 마방, 지금 김영관 조교사가 미국에 있다 이제 금요일날 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마필을 진검승부를 해준다면 놓고 때려내지만 14주라는 출주 공백, 제가 봐서 뭐 훈련 이번 모습 보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것이 이제 걱정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 놓고 저 빨갱이가 5방 정도 이게 뚫리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조금 이 마필을 이번 경주는 뒤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뭐 우리 정필봉 선생은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이번 경주에서 어차피 아까울 게 없는 말 라이언 산타죠. 그 감동의 바다를 이겼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직전 이거 져가지고 김용문이가 이때 6일 정지를 먹었어요. 그렇지만 라이언 산타는 그 6살짜리 아까울 게 없어요. 그리고 거의 1년만, 작년 9월에 입상하다가 이번 9월에 입상해서 거의 1년 만에 입상한 말이에요. 아까울 게 없어요. 고깃값으로 팔아도 530kg짜리 괜찮아요. 저는 창우이가 그리고 최근에 먹는 말이 없어요. 라이언 산타, 그리고 한번 일단 조씨가 다시 한번 회춘을 했으니까 라이언 산타가 재밌지 않은가. 그리고 1조는 뭐 자기들 실력은 지금 이제 라이벌도 안 되면서 뭐 19조를 라이벌로 뭐 한 3년 전까지 하면 또 그 정도로 인정해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언 산타를 놓고 오히려 노바디 캐치미는 이제 뒤로 돌리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려요. 그러면서 김현중의 초광이란 말, 백판이 말 굉장히 끄는 말이. 근데 내 측에 미라클 킹이나 노바디 캐치미가 있지만 요 놈이 한번 선행 나가면 굉장히 또 사고를 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는 라이언 산타의 노바디 캐치미를 좀 뒤로 돌리면서 배당 쪽으로 좀 노리고 싶은 판택인데, 우리 정필봉 선생은 어떻게 노바디 캐치미 인정하시면서 붙고 싶은 경우입니까? 여기서 또 뭐 능력대로라면은 노바디 캐치미가 충마 맞죠. 보여준 전력상 노바디 캐치미가 뭐 충마감은 맞는데 과연 노바디 캐치미를 놓고 갈 수 있느냐, 이제 이 싸움인 것 같아요. 노바디 캐치미가 아마 당일날 현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배당판을 쥐고 흔들 것 같은데요. 노바디 캐치미를 놓고는 구멍수가 최대한 압축이 되면서 먹을 게 없는 경주, 한 방 때리고 한 방 받치는 이쪽으로 우리가 무게를 좀 실을 수밖에 없고요. 노바디 캐치미를 뒤로 돌린다, 자 불안 요소가 있다, 자르자 라고 했을 때는 먹을 게 많습니다. 또 구멍수를 3근육 4근육 가지고 가도 충분히 환수도 나오고 돈도 되고 주머니도 뿌듯한 이러한 상황까지도 그 연출될 수 있는데, 물론 라이언 산타가 이거 센 말이죠. 옛날에 뭐 연승행진 12연승 달렸던 아주 무지무지하게 센 그런 마필이었어요. 라이언 산타가 과연 또 연출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조금 희박해 보이는데, 그래도 라이언 산타를 믿는다면은 뭐 라이언 산타 놓고 배당으로 한 구라 또 때려볼 수 있는 이런 실적이라고 봅니다. 자, 노바디 캐치미를 축으로 인정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버릴 것이냐는 현장에서 결정을 좀 고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마필 컨디션이나 또 예시장 상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뭐 일본 노바디 캐치미 뭐 마방에서는 자신이 있다, 간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바디 캐치미 쪽보다는 이왕이면 다홍침하잖아요. 배당이 좋죠. 저 배당 때리고 바치는 것보다는 배당으로 우리가 한번 노림수를 주면 충분히 마지막 경주까지도 아주 즐거운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우리 정필봉 선생 저 위치가 막 가까이 붙어 있어요.
뭐 거의 어깨를 마주보는 시간도 몇 시간은 되는데 현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디스커션을 다시 한번 해보고 승부의지나 그런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막권 조합을 하기로 하고 노바디켓 침이 놓고는 이제 먹을 게 없다. 지난주 마지막 경주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들 그 청춘불패도 위험스럽고 마이키도 위험스럽다고 했어요. 그렇죠. 먹을 게 없는 경주였죠. 예. 제가 다행히 현장에서 백경을 불렀는데 고배당마로 메이저킹을 축으로 놨어요. 그렇지만 이제 상복승이나 복연식에 붙여라. 복연식으로 따져도 98배짜리였지만 아무튼 이번 경주도 그런 식의 배당이 나올 수가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 노바디켓 취미가 부러지고 뭐 샌드아이나 동급차가 이런 마필들, 언브라이들 보이지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못 온다면 그런 배당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때기다. 자, 그리고 1군, 2군은 돌아가면서 약간 먹는 패턴이 있고 한 6개월이고 1년을 갈아놨다 때리는 마필이 있어요. 아무튼 뭐 송경인 교수 태운 것도 재밌네요. 비바이스. 그렇죠. 그동안 네. 계속 자빠시켰던 네. 마필인데 자빠시켰다 해서 최근에 못 듣다 해서 그 말 능력 그대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비바이스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하여튼 비바이스 재밌게 보시죠. 이번 예, 기회까지. 아무튼 마지막 경주 좀 재밌는 말들이 좀 많이 있네요. 예. 네. 자, 이렇게 부경 뭐 저희들 승부 경주도 충분히 팁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만큼 아마 방송에서 좀 때로는 길다 싶을 때가 있겠지만 솔직하게 현재 상태에서 공개는 방송 드뭅니다. 여러분이 여타 경마고 중마고원이나 경마고들한테 그 방송 좋더라 좀 선전 좀 해주시고 바로 제주 4개 진짜 제주 요즘 좋네요. 요즘이 아니라 저희들 이제 같이 찍은 거 저 혼자 찍은 게 한 3개월 같이 찍은 거 지금 2개월 거의 다 돼가는데 정말 아무리 체크해봐도 8, 90% 저희들이 언급했던 마필들이 들어온다. 자, 금일자 아마 당일 최고 배당이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와신상담 인정하느냐? 인정한다. 충주왕자 배당마다 어떠냐? 배당 재밌다. 그날 최고 배당이었죠. 32.300, 26.200 들어왔는데 최근에 이제 제주가 배당이 식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배당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번 주는 좀 배당이 나올 걸 보여집니다. 자, 제주 이경주 바로 가겠습니다. 제주 이경주가 이게 또 확실한 축이 없는 경주예요. 선행은 이번 경주가 1번마 섬광과 5번마 달리군단 분성기수죠. 그리고 6번마 수호대 이 세 마필 중에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장우성 기수가 도일자 제주 도지사배 그리고 제주 클래식 2개를 다 먹었죠. 네. 6천만 원짜리 토탈 상금이지만 그 6천만 원짜리 최고 그러니까 서울 경주를 팀은 그랑프리 대통령을 연타로 다 먹었는데 바로 그날 마필이 먹었던 마필이 견인불발 가지고 바로 먹고 그다음 경주 백록장원 가지고 해서 최고 배당 터뜨렸어요. 작년에 동기 안덕수 기수가 진치 황해명산 가지고 또 연타를 때렸는데 1999년 입사한 그런 기수들이죠. 아무튼 능력 기수들 뭐 이번 주에도 뭐 장우성, 안덕수, 전현준, 문성호 기수 역시 마필은 마치 인상 게임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라면 능력 기술을 보는 게 좋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뭐 지난주에 그런 2년 연속 최고 큰 대회를 2개를 그렇게 동기인 기수가 안덕수, 장우성, 영희 기수 먹었다는 그런 내용도 알려드리고 이번 경주는 근데 선행마, 섬광이나 달리군단 수호대를 놓고 가기에는 좀 그래요. 저는 이번 경주 7번마 정복, 미인, 장우성 기수죠. 지난주 배 터지게 먹은 장우성 기수 아니면은 김홍권 기수가 지금 많이 안 뛰어서 그런 거지만 59전 동안 복승률이 33.9%예요. 작년에 대비 기수죠. 하반기에. 지금 이 기수보다 복승률이 높은 기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우성 기수 27.6, 영예 기수 4년 전에 104승, 100승을 처음 돌파했던 기수죠. 다만 최근에는 가고 안 가고가 너무 표가 난다는 거. 저는 이번 경주 7번, 8번 중에서 한 마리 물론 동마리 이상 가능성도 있지만 현장에서 축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당마로 보는 마필 2마리 정도를 불러드리면은 뭐 남풍이나 다 팔려요. 골고루. 1번마 원유일 기수가 보여준 거 없는 말이에요.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내빼면은 배당이 나고
문성기수의 달리군단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다만 현재로서 저는 정복 미인이냐 신의 눈빛이냐 당일 예시장 상태와 또 나름대로 우리 빈공 선생도 루트가 있지만 저도 제 채널 안테나가 있고 네트워크 있으니까 확인해가지고 7쪽이 더 걸렸는지 8쪽이 더 걸렸는지 그쪽을 놓고 저 1번은 배낭마 5번마 달리군단 그러니까 앞선에 나가는 마필을 저는 보고 싶어요. 자 우리 정필공 선생은 뭐 충마를 어느 쪽으로 보시고 그 부쳐 먹을 수 있는 마필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이번 경기는 뭐 충마보다는요. 지금 승부 걸려 있는 마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4번 남풍과 5번 달리군단. 지금 한성택 마주분이 마필을 2마리 끌어놨죠. 자 마주는 같지만 소속 좀 틀립니다. 8조, 3조. 여기서 자 지금 승부가 누구냐? 요게 가장 중요한데 5번 달리군단 이번에는 무조건 봐야 될 말이 아닌가 싶네요. 자 승부 제대로 나왔죠. 자 이 마필이 지난 6월달 안 갔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날 김경휴 기수 꼬마 기수 맞죠? 네 맞습니다. 김경휴 기수를 태워서 감량 받고 승부 봤어요. 이빠이 쐈는데 자 기승술의 차이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 삭히고 있죠. 안 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 9월 26일 날과 10월 10일 날 다 안 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문성호 기수를 기승시켰는데 5번 달리군단 오늘은 가죠? 그러면 5번 달리군단 얘가 가면 결국 4번 남풍이 덜 가는 그림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달리군단이 선행을 나가서 선행 싸움을 해서 앞선을 정리하고 버틴다면은 달리군단이 머리 승부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문성호 기수가 앞에 가는 마필들 자 싹 정리해서 같이 죽었을 때 중위권에서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남풍이 때리면 남풍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 요 두 개 다 가는 거예요. 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4번도 가는 거고요. 5번도 가는 겁니다. 자 이번 제주 이경주는 4번, 5번은 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4번, 5번 쪽엔 저 우리 그 정필봉 선생은 좀 힘을 실어줬고 저는 이제 7번, 8번 중에서 현장 측정해서 4번, 5번 쪽을 이제 뒤로 돌리는 그런 그림 그리고 1번만은 섬광 게이트 입점 지금은 부진하지만 예전에 선행받아서 꽤 좋은 주파 타임을 보였어요. 그놈이 가면은 배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 사경주로 가겠습니다. 제주 사경주가 이제 이번 경주가 재미가 있어요. 일단 푸른여거를 직전에 대천걸음이 이겼어요. 직전에 이겼어요. 자 그러면 이번은 어떨까요? 이번은 전개상 김인환 기수의 푸른여거리 그림이 더 좋아요. 직전에 4분의 3마 신차인데 가다가 잡혔죠. 자 근데 그때는 대천걸음의 기수가 우성이었어요. 장우성. 진짜 나중에 신들린 듯이 환상적인 말머리로 잡아냈죠. 이번은 이재용 기수예요. 물론 동기죠. 근데 장성 기수하고 저는 진짜 똑같은 마필 가지고 승부하면 오마심차라고 봅니다. 단 장우성 기수가 승부 걸렸을 때 푸른여거리 게이트는 밀렸지만 내치기 빠른 말이 없다 보니까 독땡이요. 특히 제주는 선행마가 그대로 입상하는 경우가 서울이나 부경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번은 적어도 푸른여거리 대천걸음을 이긴다. 저렇게 판단을 하고 과연 대천걸음이 넘으면 2등이나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전 대가리 가서 한번 쉴 것이냐 할 때 만약 쉰다고 하면 저는 뭐 위대한 강이야 계속 3의 이게 뭐 48점 동안 2등만 5번 하고 그러니까 이빨이 승부하고도 뭔가 결정 다 부족을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늦발만 안 하면 1번만 상록수나 김준호 기수죠. 김준호 기수 요즘 다 붙여요. 신의 기수죠. 김홍문 기수랑 동기예요. 와 흘르뜸이 재밌다. 저는 푸른 역을 놓고 대찬 걸음은 뒤로 돌리거나 한번 돌려보면서 1번 상록수나 와흘르뜸 쪽을 보는데 자 우리 정필봉 선생은 어떻게 4번을 새겨보십니까? 9번을 새겨보십니까? 뭐 4번, 9번, 4번 리턴 매치인데요. 자, 이 두 마리 마필의 동반 입상이 지금 기대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선행을 나간다는 9번 푸른 여걸이 조금 더 유리한 경주 조건이다. 전개상 전개상 이렇게 판단되고요. 좀 조심해야 할 마필 중에는 6번 정의파 휴양 공백 16주 만에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자
자 16주 만에 나왔지만 마필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6번 정의파 현장에서 자 한 번 더 체킹해 보시고요. 6번 정의파는 뭐 삼복승시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강수환 기수가 한참 잘 달리다가 최근에 또 이제 약간 수그러들었는데 강수환 기수도 이제 아직도 신예급 이제 재작년에 데뷔한 기수인데 무서운 기수죠. 아무튼 9번이 충막감으로 대찬걸음보다 낫다. 전개면에서 그쪽에 이제 저희 둘이 동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배당이 나면은 1번마 예, 상록수나 와을륵 등 예, 그리고 정의파 쪽에서 대찬걸음이 못 가면 얘들이 간다 안 가면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 오경주 거리는 1110m 제주 조랑말 경주 8마리 뜁니다. 자 이번 경주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힘 좀 주고 싶은 경주인데 자 과연 이번 경주 보여준 예, 인기도가 전분이요. 이번 경주는 인기도 전문지나 배당판 인기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8마리 경주라도 한마디로 저는 울릉도 호박엿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게이트가 열리면 이번 경주는 2번마 봉성 소식과 5번마 600만 불이란 마필이 있어요. 17번 뛸 동안 예, 8번 입상한 말이죠. 22주 만에 나왔지만 제주경마는 휴양마 좀 덜 보셔야 돼요. 예, 능력마예요. 600만 불 봉성 소식 두 마리가 선두권 다툽니다. 용남이 예 고영덕마방 최근에 분발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싸우는 마필 앞서 나가 싸우는 마필의 동반입상 가능성보다는 그동안에 제가 부단히 좀 빼드렸어요. 왜 스타트가 안 된다. 내치 갇힌다. 그리고 아직 등짐이 무겁다. 여러 이유로 아직 말이 안 됐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1번마 선봉여신이 가장 또 재밌어요. 늦발 늦지 않으면 선봉여신이 이번은 김영래 마방에서 또한 2마리를 내보냈는데 자 이 마필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성소식의 선행이냐 600만 불의 선행이냐 아니면 선두권이 지나치게 싸우면은 8번마 컬렉션이 승부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컬렉션이 때리느냐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는 한 방 정도 A급으로 좀 누릴 생각인데 자 우리 정필봉 선생께서는 이번 경주 뭐 충마를 그리고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 뭐 한두 정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번에 1번 선목여신이 좀 재밌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부담 용량 60kg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오늘 59kg 자 이제 때릴 때가 또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 선봉여신 축으로 인정하겠고 자 5번 600만 불 아까 말씀하셨는데 얘는 선행이면 무조건 더 뛰죠. 자 봉성소식 광영단 기수 열심히 타겠지만은 아마 끝걸음에서 600만 불한테 밀린다. 결국 2마리가 선행 싸움을 하면 봉성소식은 부러져도 600만 불은 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다만 그건 휴양 말하는 점. 22주 만에 나와서 이제 그게 문제가 그게 된다는 문제죠. 거예요. 예. 예, 이제 당일 체중 체크도 해야 되고 네. 예, 현장 때깔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고영동 마방은 또 승부 의지가 예, 많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요. 저희들 믿으시면 됩니다. 자,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한마디로 터졌다, 터진다, 터질 가능성이 무척 농후하다. 터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주 7경주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축이 없어요. 인기만만 있어요. 그리고 비인기만 하다 무시하면 큰 코 다쳐요. 일단 그림은 제가 그려드릴게요. 1번마 닭대가리가 아니라 닭나루, 그리고 3번, 2번마 선두주자, 4번마 황제으뜸, 예, 휴양마지만 선행되는 말이고 능력마입니다. 자, 3마리 중에 1마리가 선행을 잘 합니다. 닭나루는 제가 볼 때는 좀 짧아요. 선행 나가도. 그렇지만 직전 따라가면서도 은근한 끈기를 보였던 선두주자나 아니면 4번마 황제으뜸이 선행 나가면 얘들은 대가리까지 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2번, 4번 또 공교롭게 기수가 예, 한영민, 김경훈.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제 고영배마방 2마리를 내보냈는데 그 인기도와 상관없이 저는 앞선 닭대가리는 앞선 나가도 이건 좀 짧아요. 콤파스가 좀 짧다고 보기 때문에 2번이나 4번이 선행 나가면 저는 지나치게 안 싸우면 버틴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서 이제 붙여먹을 수 있는 마필 몇 두가 있는데 바로 6번마 절대의 신과 8번마 꿈의 전사. 자 그리고 아직 거리가 없지만 계속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무서운 신의 김홍권 기수
승은호까지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저는 현장을 돌리겠습니다. 충마를 2번 선두주자로 가느냐 아니면 3번 황제대부로 가느냐, 고영덕 마방의 승부의지, 이태용 마방의 승부의지, 한영민이냐 김경훈이냐 두 동기기수 어느 쪽에 더 승부가 걸렸느냐 현장으로 돌리면서 후창 마번 중에서는 6, 8, 9 중에서 한 마리를 지력으로 노리고 싶은데 자 우리 정필봉 선생님께서는 충마 쪽이 쉽진 않을 거예요. 충마값은 어디로 보시고 어떤 말을 그렇죠. 봅니까? 이번 경주도 뭐 만만치는 않죠. 만만치 않은데 지금 워낙 기복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사실 세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6번 절대 여신 원유일 기수가 자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직전 경주 아쉽게 3차기였죠. 쾌속행에게 코 차이로 졌습니다. 마지막에 사진 판정을 했는데 졌어요. 자 왜?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는데 잡고 중위권으로 따라가면서 또 진로가 좀 확보가 안 된 이런 상황 속에 마지막에 한 발을 좀 노려봤지만 자 절대 여신이 졌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1번 게이트보다 이렇게 중위권 추입으로 쏘는 마필들은 중간에 있는 5번, 6번이 좀 좋아 보여요. 자 6번 절대 여신 게이트가 지난번보다 좋고 전개가 좀 잘 풀려줄 것 같기 때문에 절대 여신을 한번 축으로 놓고 작게나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마도 충분히 이제 인기마로 올라오고 이제 선입이 그러니까 앞뒤가 어느 정도 다 있죠. 우리 그 정필봉 선생은 충마를 6번 따라가는 마필, 그러니까 바짝 붙여가는 마필이 좋을 것 같다. 저는 2번마 선두주자나 4번마 황제으뜸이 선행가는 그런 그림이니까 그쪽을 한번 충마로 노려보자. 자 쉽지 않은 경주지만 현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뭐 디스커션 토론도 한번 해보고 마필 상태 보고 서로 받아는 소스나 진단해가지고 당일 주로까지 진단해서 이길 수 있는 경마 여러분께 제시를 하고 막권 조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경 11개의 경주와 제주 4개 저희들이 정말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풀어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전문가지 물론 예상도 합니다. 왜? 전문적으로 그래도 일주일 내내 그걸 위해서 조교도 보고 공부도 하고 많은 걸 분석하고 오니까 그렇지만 전문가라 해서 예상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못할 때도 있죠. 앞지고 뒤로 빠지면서 1, 3등, 2, 3등으로 예상이 그건 잘못될 수 있는 거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이 계통에 4, 500명 된다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수십 명 내외 정도로 판단하는데 저희들 방송 앞으로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지만 더욱더 진화하고 더 많은 걸 여러분께 공개하고 많은 걸 알려드리고자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방송에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정정하게 모시고 경주를 풀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